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추신남 벌써 10번째 추신남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2019년 2월 18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3일까지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농협은행의 기업 기사네요. 중소기업 금융 집중해서 순익 1조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농협은행 중소기업 금융 집중해서 순익 1조 이어갈 것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시네요. 이분은 고교 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학비 무료 취업 보장되는 농협대에 진학하셨대요. 규율이라든지 부지런함을 몸에 익히셨고 40년 농협 2년 정통 농협맨이네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경쟁은행이 가계대출 늘릴 때 농협은행은 어려움 처한 기업대출 집중해서 어떤 수익을 늘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고객 중심 영업의 현장 강조, 홍콩, 베트남 등 해외 지점 확대, 이게 키 콘텐츠가 되겠네요.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은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연초가 되자마자 대장정에 나섰다. 전국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올해 사업 여건이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그래서 빨리 사업 추진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일찍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볼게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 달라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만 올해 목표인 은행 순익 1조 원 시대 안착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겨가시고요. 고객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게 결국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다른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 고객층을 두껍게 만드는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취급한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인 세희망 홀시대출은 전년보다 70%나 늘었다.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네요. 또한 농협은행의 강점인 디지털 금융은 올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디지털 허브를 여는 전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각오다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농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스마트뱅킹은 국내 은행의 비슷한 앱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지털 금융의 초격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확장에 시동을 건다. 다른 은행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올해 1분기 중에 홍콩, 베트남, 호치민 지점 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중에는 홍콩 지점 문을 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무튼 농협은행 여러분들 아마 상반기 때는 안 뽑겠죠. 하반기 때 뽑으실 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 각 은행들이 사실 비슷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려고 애쓰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 갈게요. LG전자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5G 폰으로 승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갤럭시 폴더 그 폰이 이미 나와서 얼마만큼의 이 LG전자가 또 따라잡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LG전자는 듀얼 디스플레이 5G 폰으로 승부 걸겠다. 권봉석 MCH 사업본부장 겸임하시네요. 5G는 V50, 그 다음에 4G는 G8 트랙으로 가서 폴더블 폰은 시장 수요가 작다. 손짓으로 화면 제어 기술 개발한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폴더블 폰은 시장 수요가 작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사실 아이폰을 쓰는데 만약에 갤럭시 폴더가 나오면 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이걸 가지고 좀 강의를 하고 막 이런 입장이어서 또 영상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큰 핸드폰이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사이즈가 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물론 100만 대인가 한정 판매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업에서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이상 수요의 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손짓으로 화면 제어 기술, 이게 과연 얼마나 쓸 것인가? 핸드폰과 나와의 거리가 멀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BMW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손짓으로 해서 다음 UI로 넘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보다도 핸드폰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과연 손짓으로 화면 제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기술 개발보다 폴더블 폰의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무튼 LG전자의 사업부 매출 보이시죠? 2016, 17, 18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10조도 못 넘었네요. 완성도가 가장 높은 5G 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회복하겠다.
속도, 발열, 소비 전력 등 모든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구현을 요구하는 5G 폰은 LG전자가 보유한 강점과 잘 연결되는 기회다. 투트랙이죠. 5G는 V 모델로, 그 다음에 4G는 G 모델로 이원함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지위를 되찾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월 CES에서 폴더블 그냥 접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를 이미 전시했다. 또 우리는 폴더블이나 롤러블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폴더블 폰 초기 시장 수는 100만 대 수준이고 LG전자 스마트 사업은 메인스트림에서 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여서 시장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기술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다시 이쪽 시장을 선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런데 LG전자에는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했더니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탈부착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화면을 펼쳐서 동영상이나 게임을 이용할 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구동할 수 있는데 플립커버 형태로 스마트폰에 끼워서 하는 형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듀얼 디스플레이로 5G 경험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LG전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물론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또 엄청나게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LG전자도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적어야 되잖아요. 듀얼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과연 이분이 뭐 H사업부는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번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세 번째 기사 갈게요. 4차 산업입니다. AI 빅데이터 전성시대 데이터도 맞춤형. 이건 2주 전이죠. 2주 전 금요일 날 이게 사실 매경 빅데이터 AI 포럼이 열려서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딱 이거 중간쯤에 제 스케줄이 끝나가지고 못 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빅데이터, AI 관련해서 어떤 산업 쪽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 기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는 차원으로 갈게요. 제1회 매경 빅데이터 AI 포럼이다. 물류, 유통, 엔터 등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로 혁신, 고객 관리한다. 현장 맞춤형 솔루션이 대세다. 자, 몇 달락만 좀 볼게요. 최근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설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현실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르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엑스 글랜드 볼룸에서 열렸는데 보세요. 포스코 ICT,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되겠죠. 이쪽은 LG CNS, 삼성 SDS, SK CNC 등 대기업 SI 계열사들은 다 들어온 거죠. AI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할 것이다. 우리는 모바일 IoT 중심을 지나 AI 중심 시대를 살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가장 중요해. 시작점에서 질문을 통해 어떤 문제를 풀지 이해해야 되고 정의해야 그 설정값을 그렇게 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현장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가 서로 이해하며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본인들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아니면 뭐 모빌리티가 됐건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때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왔던 사례인데 뭐 이창수 B2M 부사장 공공데이터 개방, 뭐 글로벌 벌드 팀장은 데이터 전문가 모시기에 힘쓰고 있는 일본 사례,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인구 통계, 날씨, 그 나라의 캘린더, 경쟁사 정보 등을 분석해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이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적부터 통관까지 해운 물류 관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 모니터링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경로를 추천하는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경 AI 빅데이터, 매경 빅데이터 AI 포럼이죠. 여기 1회 이거 한번 써보세요. 검색하셔서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산업으로 연계돼서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사네요. 딜라이브죠. 이거는
짧게 보고 갈게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KT, SK텔레콤과 인수 협상 상당히 진척된다. 결국은 KT가 가져갔죠. 죄송합니다. SKT가 가져갔죠. LG U+가 CJ 헬로 가져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볼게요. 자, 콘텐츠 판매는 한 번에 팔고 끝나는 장사지만 유통망을 가지게 되면 광고 먹죠, 수신료 먹죠, 이런 것 등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전 사실 이것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콘텐츠 판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콘텐츠 어떤 캐릭터화라든지 관련된 연관된 뭐 패션이 됐건 뷰티가 됐건 이런 쪽의 연관 산업의 여파가 크죠. 아무튼 관련돼서 이걸 통신 쪽으로 연결까지 시키면 더 유통망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수익은 적더라도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놔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딜라이브도 SK텔레콤과 인수가 협상되면서 정말 콘텐츠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유선 방송사들을 IPTV, 인터넷 통신업체들이 다 꿀 거겠죠.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코웨이입니다. 렌탈 시대에 이끄는 코웨이 무엇이다? 한박 웃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작년 매출 2조 7천억 사상 최대다. 국내외 계정 700만 돌파했고 생활가전 렌탈 판매 13% 올라갔다. 말레이에선 국민 정수기로 둬야겠다. 이혜선 대표님,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죠. 자, 국내 대표 생활가전 기업 코웨이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생활가전 렌탈 사업에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생활가전 렌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외 렌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역대 최대 렌탈 판매량 기록했다라는 거죠. 또 해외 렌탈 판매량도 뛰면서 해외 법인의 경영 실적도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상품 다각화에 성공한 점도 매출 상승의 배경이다. 자, 매트리스 렌탈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코웨이는 실질적으로 웅진이 다시 인수를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대표이사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경영을 좀 잘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어떤 기술적으로 거의 차별화가 없더라면 어떤 전략, 마케터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대표분을 잘 뽑으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회사 내부적 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무 자리에 다 했는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가셔서 마케팅 쪽에 있어서의 실적을 낸 건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특히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혜선 대표님 검색하셔서 어떤 전략들을 내놓으셨는지 검색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사네요. 식품산업입니다. 커피 수입 6년 만에 감소했다. 자, 불경기, 음료 다변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커피 전문점은 무엇을 강화한다? 스낵과 디저트를 강화한다. 자, 6년 만에 꺾인 커피 수입. 우리나라 커피 참 많이 마시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꺾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 왜? 내수 침체 등 불경기 여파도 작용했지만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티 등 음료 취향이 다변화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쭉쭉쭉쭉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뭐 먹고 살려고? 차별화하기 힘든 커피 메뉴 외에도 티, 과일, 요구르트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가벼운 스낵류나 디저트 메뉴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활로를 모색해왔다.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디야 키즈 뽀로로, 이디야 스낵 등 이런 거를 내놓아서 부모들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커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일 뿐 구매량은 줄지 않다. 또 원두커피 등 고급 커피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팩트는 팩트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그렇다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전략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갈게요. 토론 면접, 화웨이 때리기의 진실. 이건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가 보안 때문에 탈취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서방의 다른 국가들이 하나씩 미국과의 노선에서 바꿔 타고 있어요. 그 노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알자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기사인데,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보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화웨이가 미국 애플과 아마존에 서버 장비를 납품하면서 스파이웨어를 몰래 심었다가 발각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지난해 터지더니 올해 초에는 CFO죠.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 전격 체포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5G 시대 개막은 단순히 통신망 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수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관련된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산 기술과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라고 했고요. 본격적으로 막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도 화웨이 때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다고 이분은 그럼 반대 입장인 거죠. 우리는 자유무역, 세계 개방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를 괴롭혔다고 우리가 화웨이가 5G 장비에 스파이웨어를 심고 이런 것들을 어겼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특정 기업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5G는 기지국 단위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사고 위험성이 더 커. 즉 특정 기업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보안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 개별 통신업체에 맞춰서는 안 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5G 그 화웨이 장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맹목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양한 시각 중요하고요. 충분히 저는 토론 면접 주제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반대는 건 무엇인가 파악해 보시는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기사네요. 캐틀, CATL이죠. 중국의 배터리 업체. 이쪽이 독일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하네요. 와, 2025년에 연 100기가와트 기가와트 시죠. 이걸 생산한다고 하네요. 테슬라 공장의 3배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1위죠. 얘네가 중국 최대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캐틀 CATL이 독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운다고 하네요. 미국 테슬라, 일본 파나소닉이 미국 네바다에 세운 것보다 3배 규모라고 합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이 유럽에다가 본격적인 목표를 세워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실질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중국 캐틀은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2위야. 그럼 맞아. 그런데 실제 중국에 들어간 납품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빼면 세계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몸집과 기술력을 불린 캐틀이 중국 유럽 시장을 공략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2차 전지에 관련한 수용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움직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9번째 삼성그룹이네요.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는 삼성의 사회공헌입니다. 가볍게 보시죠. 삼성 사회공헌 청소년 교육에 집중한다. 새 사회공헌 비전 함께 가요 미래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내 영상 메시지 통해 선포. 외부 전문가 시민에게도 사회공헌 활동 문호 개방. 이재용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 주겠다 강조. 삼성전자가 시빌코퍼레이션 시민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라고 해서 인재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교육을 새로운 사회공헌 테마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찾아보시고요.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특히 SK는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적으시는 게 또 면접장에서도 꼭 관련한 내용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셔야 될 겁니다. 10번째 코스맥스 기사네요. 중국 몽활짝. 자, K뷰티, 코스맥스 중국 몽활짝. 중국의 법인 두 곳에서 29%의 폭풍 성장. 작년 총 매출 42%가 올라가면서 1조 돌파.
현지화 전략에 미국에서도 호평, 화장품 ODM 세계 1위 다졌다. 코스맥스. 자,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입니다. ODM은. 자,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기업 코스맥스를 핵심 계열사로 하는 코스맥스 그룹이 지난해 그룹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그럼 우리는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일단 추정 매출액이 1조 8천억인데 왜 그랬냐? 코스맥스 때문에 있는데, 코스맥스는 국내 화장품 시장과 더불어 시장 성장과 더불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비결 우리가 중요한 건 비결이야.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코스맥스가 도약한 비결은 첫 번째,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고객사가 증가한 덕분이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제조를 요청받아 제조하기도 하지만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다. 이게 뭐예요? ODM이죠. 이 같은 노하우 덕분에 화장품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코스맥스 문을 두드린다. 특히나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이 아시아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해외 법인 실적이 상승한 점도 코스맥스 진출 매출 증진에 기폭제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코스맥스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셔도 좋은 기업이니까 꼭 관련한 내용, 실적, 이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콜마도 한번 해보세요. 자, 11번째 기사. 트렌드 상품평을 쓰고 월 수백만원 버는 파워블로거. 오래전 일인데 어떤 걸까요? 자, 상품평을 쓰고 월 수백만원 버는 파워블로거. 안 좋은 시각도 있죠. 사용 후기, 추천 구매 유도된 매출액 중 일부 인센티브로, 쿠폰 이벤트로 짭짤한 수입도, 쿠팡과 신라 면세점 등으로 확산.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블로그 2개를 운영 중인 파워블로거 A씨는 한 달에 200~300만원 번대요. 대단하네요. 상품 추천만 잘해줘도 돈을 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쿠팡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온라인 제휴 마케팅 시스템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거라든지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이 본인 온라인 채널에서 평소 관심 있던 상품이나 채널 연관성이 높은 상품을 소개하고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스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즉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자는 거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광고로 쓰자는 거죠. 자, 오프라인 쪽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자. 이게 전략이었잖아요.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그럼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자. 이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광고인지 진짜인지 좀 약간 반감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믿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이 어떤 쿠팡이라든지 신라 인터넷 면세점 이런 것들에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 이커머스 본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문화에 좀 익숙하다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은 아예 블로그, 유튜브 등의 상품평을 올릴 때 본인이 일정 부분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것들이 과연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좀 세태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 하나의 대체제 방식으로 이런 걸 쓰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12번째는 패션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보여드렸죠. 편집숍. 신발 의류 편집숍 몸집이 커진다. 제조사는 재고 처리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ABC마트, 슈마커 등 매장 확대다. 신발부터 의류까지 편집숍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ABC마트, 레스모아, 슈마커 등 기존의 강자들은 물론 폴더, JD스포츠, 플레이, 키즈프로 등 다양한 신발 편집숍들이 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들 편집숍은 입점하는 각 브랜드에서 제품을 매입해오고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홀세일 방식이다. 이것은 브랜드도 좋고 편집숍도 좋은 윈윈 전략이다. 왜냐? 브랜드 측으로서는 재고 처리, 매장 운영 관심 없잖아요. 다 가져가니까. 편집숍에서는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일 수 있고 브랜드와 단독 상품을 구성하는 등 기획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BC마트, 슈마커, 그 다음에 레스모아, 폴더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의류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집숍에 관련해서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만 좀 볼게요. 자, 휠라 홀세일 본부를 새로 신설했다고 하네요. 1020 세대가 많이 모이는 편집숍에서 휠라 신발을 판매함으로써 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도매 형식 유통인 만큼 재고 부담 등도 덜 수 있다. 이게 사실 휠라가 실적 잘 낼 수 있었던 요인도 이게 있었어요. 이를 통해 휠라에서는 제품 기획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 패션, 뷰티 이쪽은 뷰티는 뭐 화장품이라고 친다면 패션 쪽 신발 의류 둘 다 좀 힘들죠. 그렇다면은 오프라인 매장 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홀세일 방식이다, 편집숍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3번째 채용 뉴스네요. 현대차 스펙보다 전공에 집중하라. 이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빼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실기 후에 동료 팀장 면접까지. 와, 더 어렵겠네. 스펙보다 전공에 집중하라. 스펙, 전공도 스펙이지 뭐. 대졸공채 없앤 현대차 인담 만나보니 서류기간 겹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도전 가능. 제가 올려드렸죠. 재경본부, 경영지원본부 다 지원하십시오. 비전공자도 인강 등 통해 직무 능력 키워야 유리하다. 이거는 키우라는 소리죠. 회사가 동아리 연구실 등 직접 찾아가는 인재 채용하겠다. 상반기 대졸공채가 없어졌다고 라고 얘기해서 상반기 상시 채용으로 확실히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만큼 많이 뽑겠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죠. 좀 믿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여기 신문 십답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캡처를 해서 좀 보세요. 아니면 이 기사를 좀 링크 달아드리는 거에 보셔서 캡처를 하시든가. 연간 채용 규모 줄어들게 되냐? 전혀 관계없다. 상시 채용 기회는 늘어난다? 그렇다. 언제부터 그러냐? 먼저 수수전기차 이건 했죠. 재경부문 접수 중이고 재경직무는 26일까지. 이제 경영지원본부도 떴고요. 아마 이제 영업본부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플랜트 쪽 뜨겠고요.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요구하지 않죠. 지원 자격 좀 세분화되어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이 직무를 준비하지 않았던, 그냥 한번 써보려고 했던 대다수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더 약점을 갖게 됐죠. 서류 직무검사 면접 이주 절차도 달라지나 현업 부분들이 원하는 인지와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면접 절차가 확 바뀐다는 것이냐, 종전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실기 테스트 또는 동료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와, 동료 면접.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력 실무 위주가 아니라 대학 수업, 학교 활동이다. 비전공자도 청강 통해서 지식과 실력 쌓을 수 있다. 무크, 코세라 등 인터넷 강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공부할 게 또 늘었네요. 자, 아무튼 현대차 관련해서 이건 제가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또 상시 채용으로 갈 땐 사실 현대차가 많이 고민을 했고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따로 방송을 마련할게요. 자, 통신산업입니다. SKB의 반격 어디게요? 이게 SKB, SKT가 SK텔레콤이니까 SKB는 SK 브로드밴드가 되겠죠. 아까 봤던 기사의 연장선상 가입자 315만 명, 케이블 TV 업체 티브로드와 협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럼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딜라이브가 제가 SKT랑 합쳐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KT랑 인수 협상 중이고 티브로드, 그러니까 업체도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SK 브로드밴드의 반격이죠. 케이블 TV 1위 사업자가 CJ 헬로를 LG 텔레콤, LG U+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가 T브로드가 케이블 TV 2위거든요. 여기랑 또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그럼 여기랑 한다면은 결국에 KT, LG U+,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각각 유선 시장을 다 먹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 딜라이브가 KT랑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자, SK 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합병하면 약 76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돼서 KT 계열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딜라이브 이런 데도, 특히 딜라이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은 KT가 딜라이브 인수가 좌절되면 SK텔레콤이 또 나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먹으려고 애쓰냐?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동통신,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엔 다 무료 통화되고 요금으로 돈 못 벌잖아요. 데이터도 무제한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 뭘로 먹겠다? IPTV라고 하는 걸로 돈을 이제 매출 효자로 등극했다라고 할 만큼 IPTV 쪽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잇따라 케이블 TV 1, 2위 업체 M&A를 추진하면서 송출 플랫폼에 따라 나눴던 유료 방송 시장 구분도 이제 무의미해졌어. 다 똑같아졌어. 이제 뭐야? AI, AR 등 신기술, 그 다음에 퀴즈, 교육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이 큰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체들 5G였어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쪽 콘텐츠 관련한 쪽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KT가 조금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딜라이브를 인수하게 되면 역시 뭐 1위 자리는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겠죠. 하지만 SKT 쪽으로 딜라이브가 간다고 하면 약간의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유통산업이네요. 스포츠용품 매장 동네 사랑방 변신했다. 안 오니까 항상 오프라인 매장은 보다 오게끔 만들어 놓는다. 운동과 쇼핑 한꺼번에 스포츠용품 매장 동네 사랑방 변신했다. 인천의 롯데백화점 핫플레이스 떠올라 유명 강사 수업 저렴하게 듣는다. 룰루레몬 모든 수업이 무료다. 뉴발란스 등 체험형 매장 북적. 워라벨 바람타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듯. 자, 지난달 18일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문을 연 스포츠 편집숍 피트니스 스퀘어래요. 매장 안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왜? 결국에 요가복 판다면 요가복을 입고 요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니까 당연히 요가복 사야 되겠다 라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4층에 위치한 스포츠 편집숍 피트니스 스퀘어. 근데 이게 또 사실 어떤 의미? 신세계 인천점에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내용 얘기하는 것보다 트렌디한 거 하나 보여주는 게 낫죠.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곳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메디테이션, 만두카, 비욘드 요가 등 유명 요가 브랜드의 의류 및 운동기구를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다? 편집숍이다.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수업을 유명 강사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고객들은 통요리, 블라인드로 구분된 별도 공간에서 맞춤 강좌를 듣고 건강 음료도 할인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 수업료 1회에 25,000원, 10회는 20만원이다. 진작 생겼으면 원하는 운동복 사러 서울의 백화점까지 안 갔을 거라는 고객이 많다. 유명 강사의 수업은 조기 마감되고 수강 고객들의 제품 구매율도 높다. 체험으로 다 연결시킨다. 소비자 체험과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둔 스포츠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의류, 운동기구 구매는 물론 각종 스포츠 강좌 수강, 식음료 구매, 커뮤니티 형성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스포츠 브랜드가 많아진 추세다. 이거는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추신남에서 자주 있었죠. 자주 식기 직접 음식을 팔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식기 좋네 라고 해서 사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체험형 매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쇼핑 한꺼번에 스포츠용품 매장이 동네 사랑방 변신했다. 더 크게 나아가서 무엇이다? 유통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형 매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신남 16번째 기사 들어갈게요. 금융산업 은행이네요. 하나금융 인터넷은행 도전장이라는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이 SK텔레콤, 키움과 인터넷은행 도전장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뜨거워지는 신플랫폼 쟁탈전. 1대 주주는 키움증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전했다. NH농협은행, 네이버도 검토하고 있다. 이거 표 한번 볼까요? 자, KB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K뱅크 주요 주주고 신한금융은 제3인터넷은행 신청 예정 누구랑 토스랑 하나금융도 제3인터넷은행 신청 예정 키움증권과 SKT. 자,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기가 예상외로 뜨겁다. 굵직굵직한 금융사랑 그 다음에 ICT 기업들이 속속 참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금융은 3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혁신의 주체가 되려면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에 기반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농협도 NH농협은행도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조건이 맞는 파트너를 찾으면 얼마든지 인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 수익 모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ICT 발달에 따라 얼마든지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야다. 일단 인터넷은행법 인가를 받아두면 앞으로 훨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랫폼을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 플랫폼 안에서 지금은 뭐 A라고 하는 사업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다양한 다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원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삼성전자의 기사네요. 요리 청소 로봇이 척척 미래 AI 홈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요리 청소 로봇이 한다. 삼성의 미래 AI 홈. 칼로 자르고 재료를 넣는 로봇 팔. 재활 돕는 웨어러블도 선보여 삶의 질을 높이는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거네요. 이 사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18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주방 욕실 전시회 KBIS 2019 개막에 앞서 공개한 인공지능 조리 보조 로봇 삼성봇 셰프가 사용자 움직임을 인식해서 팔을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레시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주방 로봇 팔 등 신개념 가전 3종을 새롭게 선보이고 집안 사물 곳곳에 AI를 접목하겠다는 AI 홈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AI 가전 산업을 음성인식 스피커 중심에서 사물지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삼성봇 셰프, 삼성봇 클린, 셰프 가든 냉장고 등 AI를 탑재한 첨단 생활 가전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특히 로봇이 직접 요리하는 삼성봇 셰프가 주목을 받았다. 손이나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고안한 요리 로봇 팔로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리퍼 3개를 탑재했다. 다양한 도구를 받고 장착할 수 있으며 칼로 식재료를 자르고 양념을 넣고 재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이제 음성인식 스피커에서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죠. 소비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AI 플랫폼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콘텐츠 산업, 티빙, 옥수수, 푸의 한국형 넷플릭스 경쟁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엔 콘텐츠를 잡는 자가 이쪽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OTT라고 하죠. 토종 OTT 어떤 서비스가 내게 어울릴까? 동영상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졌다. 티빙, 콘텐츠 감상과 쇼핑을 연동시키고요. 지상파 푸근 수사반장 등 옛 드라마 추억이네요. 뉴트로를 겨냥하는 건가요? 옥수수 엑소 등 아이돌 콘텐츠, 그다음에 왓챠는 취향 기반한 영화 추천,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강점이다. 그래서 국내 OTT 온라인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 하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선 좀비물 킹덤을 앞세운 넷플릭스가 한국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 푹, 티빙, 왓챠 플레이 등 토종 OTT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강점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죠.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OTT는 선호에 따라서 한국 드라마랑 예능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영화와 미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서비스로 갈리는데 티빙이라든지 푹이라든지 옥수수가 한국 드라마 예능이라고 한다며 영화 미드는 왓챠 플레이나 넷플릭스가 후자에 가깝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어찌됐건 이 콘텐츠는 특히나 5G 시대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몰입형 콘텐츠, VR, AR 등이 가능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콘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콘텐츠 산업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째 기사네요. SK그룹 투명한 지배구조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SK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최 회장 고객 주주 행복해야 지속적 성장 안정 가능 강조, 이사회 독립성 강화 포석도.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등 계열사도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할 거다라는 건데 그냥 SK 쪽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조금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한 배경은 왜 SK의 새로운 경영 전략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거다. 무슨 말이냐? 주주들에게 배당을 확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 외에도 주주들이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짜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SK그룹 내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높여 보겠다는 의미인 셈인 거죠. 빠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번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직 분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통상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는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에 비해서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라는 거죠. 경영만 할 것이고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진 않겠다. 좀 자유롭게 두겠다 이런 거죠.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면 의사결정 절차를 간단히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독립적인 경영 감독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독은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영은 그대로 하되 그런 경영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기구, 그게 이사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K는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 공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째 기사네요. 식품산업, 김밥 제친 샌드위치, 편의점 시장 먹겠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김밥 많이 사 드시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샌드위치 많이 먹는데 아무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르뽀 120종의 샌드위치 수작업 생산. 와 엄청나네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소비가 늘어서 생산 라인 분주하다. 추가 증설 계획이 있네.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4층 규모로 자리 잡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프레시푸드 라인에 들어서자 이쪽에서는 샐러드 같은 샌드위치, 샐러드 등 냉장 유통되는 신성 편의식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샌드위치가 특히나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샌드위치 시장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2018년도에는 한 5,459억 원 추정되는데 이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이 편의점 시장이다라고 하네요. 20%네요 거의. 특히 편의점에서는 샌드위치는 김밥과 햄버거를 제치고 도시락에 이어서 간편식 매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도 샌드위치 많이 먹죠. 그래서 1923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샌드위치 시장 확대가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신세계푸드는 한 120종 정도 만드는데 이마트24,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스타벅스 등에서 판매된다.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팔리겠네요.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되면서 스타벅스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샌드위치 성장세가 가장 높다. 패스트푸드와 달리 샌드위치는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식돼서 2030 여성들 선호도가 높은 데다가 바쁜 현대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샌드위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하네요. 식품산업 쪽 또 하나의 트렌드, 김밥보다는 샌드위치, 왜 저칼로리, 그 다음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햄버거보다는 샌드위치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식품산업 지원하실 분들 이 재료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곳에 또 다양하게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20개까지의 기사를 봤고요. 네, 다음 기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